저는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일을 하면서 제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일은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 노후는 걱정 없을 것이라는 것과 아이들도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진 겁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부동산을 하면서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여기에 대입시키니까 부동산이 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회를 준비하시는 20대, 30대 분들, 집부터 마련하세요. 집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버리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집을 사거나 평생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중개하는 수성 동일 하이빌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은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사놓아라는 겁니다. 그 예로 수성 동일 하이빌 189제곱미터 조정 면적이 68평인 아파트입니다. 23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방은 4개, 욕실은 3개인 중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비싸, 이 지역에 이 돈 주고 누가 사? 라고 하는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가치 대비 비싸서 못 사는 건지 아니면 살 돈이 없는 건지 90%는 후자일 겁니다. 저도 못 삽니다. 워렌 버핏이 본인이 죽으면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수 추종을 하는 ETF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인가요? 그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또 평생 가져갈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더 상승하고 더 많은 수익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주가는 오른다는 당연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미국의 M2입니다. 현금성 자산 플러스 2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현금인 달러가 줄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가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적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M2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폭락을 경험했지만 앞서 보았던 M2와 비교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은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터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간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가 성장했다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40년간 한 번의 조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승부를 걸게 할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하락을 했다고 한들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져갈 주식, 다르게 생각하면 평생 가져갈 부동산, 미국의 유동성 증가, 경제의 성장으로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변화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때 안정화되었다고 했지만은 이는 1980년대 미국을 경제적으로 집어삼키던 일본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고, 1997년 우리나라에도 IMF라는 망령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가 끝나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부동산 시세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급등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던 노무현 정권 때는 2000만원에서 3200만원 근처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소프라임으로 하락을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3000에서 약 4000까지 상승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약 4000에서 약 60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의미 이해하시나요? 일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부자는 못 되었어도 지금 같은 벼락 거지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부동산이 터질 것이다. 네,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그런데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짓은 바보가 아닐까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입니다. 소프라임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았고 최대 34%의 할인 분양을 했었습니다. 평당 평균가가 87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위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자금의 여유가 많은 분들은 매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었던 분들은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하지 못했죠. 13년이 지난 지금의 평당 평균 가격입니다. 평당 2,700만 원입니다. 대략 3배가 상승을 했죠. 이 당시에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3배가량 수익을 얻으셨을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노리겠죠. 그런데 이런 위기이자 기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200년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냥 예전부터 주택을 사고 들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얻으셨죠.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하락 기간은 짧았고 상승 기간은 길고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적인 심리일 뿐입니다. 그냥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제가 주택을 사라고 했지만 아무 주택을 사서는 안 됩니다. 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수성 동일 하이빌, 여기가 주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 다른 아파트는 더 저렴한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괜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파트 안에 공원의 느낌입니다. 주택에 마당이 있어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듯이 이곳도 창문을 열면 사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수성못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으며 동로와 신천대로, 앞산을 이용해서 대구 어느 곳이든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동에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3년 된 동일 하이빌과 비슷합니다. 대형 평수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아파트든 주택을 매수하세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훨씬 빠르고 가파릅니다. 둘째, 안목을 기르세요. 같은 시점, 같은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도 부동성이란 특징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의 가격은 달라집니다. 셋째,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감이 익으면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부동산은 수십 년, 수백 년 만에 하락을 했었고 그 뒤에 상승폭에 비하면 하락폭이 작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